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우리가 예고한 대로 이제 로봇 시리즈 주식들을 쭉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4개 먼저 알아보기로 했죠.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아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로봇 관련주라기보다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름이 로보틱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좀 묶이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그 플랫폼의 핵심 기술을 보면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개발 속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핵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게 코스모스인데, 엔비디아와 최근에 이 또 아브로보틱스 간에 또 협력 소식이 있었어요. 또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또 많은 수급을 받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브로보틱스인데요.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회사 공식 채널에서는 아베 로보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지금 네이버 증권에서도 아브 로보틱스로 나와 있고, 뭐 편의상 저는 그냥 아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주 1월 10일이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74달러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오르긴 했네요. 현재 시가총액은 5,044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로보틱스는 4D 이미징 레이더 칩셋 솔루션 기업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칩셋을 자체 기술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칩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공급사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이제 VC죠. 벤처 캐피탈,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맨 아래 보시면 이 마렌코 코비라고 하는 분이 4.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요 임원진들의 사진이죠. 이 회사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이고요. 2016년쯤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스닥에는 2020년도쯤에 이제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이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공부할 때 저희가 활용했었던 자료인데, 지금 레이더 시장 추이 전망을 보면 4D 이미징 레이더의 비중이 앞으로 2030년으로 갈수록 점점 이게 비중이 늘 것이다. 어느 기업이 이런 시장의 파일을 선점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알아보는 아브로보틱스와 사업 영역이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같이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이 두 개의 회사를 여러분들이 4D 이미징 레이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축으로 놓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재무제표를 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원화 단위로 좀 환산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아브로보틱스의 재무를 보시면 먼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2021년에 33억 원, 22년에 51억 원으로 증가하는가 싶더니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2023년에 21억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적자 지속 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매출액의 외형 성장이 좀 커지는 게 필요할 텐데, 이마저도 지금은 좀 불투명한 시점이라 일단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수익과 이제 판매 관리비,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해마다 연구개발비 판매 관리비가 최소 500억 원 이상씩, 많게는 700억 원대로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투자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가? 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을 좀 보시면 분기 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화 단위로 환산을 한 거고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75억에서 130억으로, 그리고 277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봤지만 매년 연구개발비로만 500억 원가량 지출을 하고 판매관리비도 거의 뭐 200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그래도 수년 동안 버틸 수 있으려면 당분간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5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이제 달러 단위로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시장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순손실은 12.6 밀리언 달러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이게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1,90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원화 단위로 환산했을 때 대략 200억 원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요점 사항으로 보면, 자,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들 아까 강조를 했었고요. 마이너스 총 이익률과 순손실 증가를 보고를 했다. 자, 전략적 OEM 협력과 파트너십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죠. 그래서 2,900만 달러 규모의 직접 공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는 내용인데, 3.2달러 가격으로 대략 890여만 주의 보통주에 대한 인수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금액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운전 자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긴 하지만 대략 1,45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2,900만 달러면 대략 한 420억 정도가 확보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로보틱스의 주요 협력사 내지는 뭐 고객사를 보면 일단 마그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이따 뉴스로도 볼 텐데 웨이프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레인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기업이 있고요. 현대차, 그리고 뭐 DD자동차, 이런 게 저는 좀 눈에 익네요. 자, 이 표는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할 때 활용을 했던 자료고요. 자, 왼쪽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자, 아브로보틱스의 제품 성능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요걸 좀 비교해 볼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제품은 300m까지 이제 감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발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레티나 시리즈죠. 일단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제품은 300m까지 감지가 가능하고요. 아브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50m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아브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처리 속도는 스마트 레이더는 30프레임, 자, 초당 30프레임의 처리 속도를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브로보틱스는 똑같네요. 네, 실시간 처리 속도가 똑같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사라고 하는 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로보틱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스마트,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먼저 레이더 칩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글로벌 차량 반도체사 칩을 사용한다. 자, 외주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로보틱스는 독자 칩을 개발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료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상용화 개발 리스크가 적다라고 오히려 요거 장점으로 좀 어필을 했는데, 자, 요거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부 입장에서 만약에 요 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독자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대응에서도 아무래도 유리할 거고요. 고객사와의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다양한 또 유연한 제품의 어떤 확대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상대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이제 안테나 배열을 보면요. 아브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48 곱하기 48 송신기 수신기가 각각 48개씩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서 총 2304개의 안테나 어레이 배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균열 배열로 돼 있어서 288개밖에 채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안테나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하면 아부를 얘기하는 거죠. 아부 대비 동일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제품값은 적게 들어간다라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좀 꼽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이런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로보틱스는 48 곱하기 48의 요 안테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균열 배열 요 안테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 동그라미가 채널 개수잖아요. 그래서 적은 288개만을 사용해서 동일한 성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로보틱스에서 설명하는 슬램 기술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맥스트 같은 메타버스 종목을 공부할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트윈 공부를 할 때도 슬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슬램을 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슬램의 약자는 보시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약자를 딴 건데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슬램의 M이 매핑이기 때문에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로보틱스가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지형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량이 아까 소개했던 웨이프라고 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 거기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슬램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 차가 운행을 하고 있죠. 운행을 하고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 나무 위에 꼭대기까지 보이죠. 그래서 4D 이미징 레이더의 성능을 이제 자랑을 하는 내용이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도 추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슬램이라는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의 장점인 높이 정보, 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할 때 이 4D 이미징 레이더를 공부를 했었죠. 자, 4D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체 정보를 3D라고 하죠. 이 입체 정보뿐만 아니라 객체의 속도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요 레이더가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D는 뭐 3차원을 넘어서는 뭐 약간 뭐 영적인 차원을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요. 4D는 3차원의 객체의 속도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라이다와 레이더가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라이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환경 영향과 물체를 투과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뒤에 있는 장애물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레이더는 가려져 있는 그 뒤에 장애물까지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영상에 나온 차량이 바로 중국의 완성차 기업인 웨이프 하이테크라는 기업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했는데, 실제로 이 기업에 2023년 8월 2일에 이제 나온 뉴스죠. 150억 원 규모의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국 시장 내에 진출을 한 상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과거 뉴스인데요. 2016년에 나온 뉴스지만 레이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요 회피 드론을 개발했다. 최근에 드론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드론 관련주로 묶이는 것만큼 이 아브로보틱스도 이러한 이 드론 회피 기술, 이 드론 관련된 기술로 충분히 이 적용 산업들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22년에 나온 뉴스네요. 비오니어라고 하는 기업의 4D 이미지 레이더 칩셋 솔루션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오니어가 어떤 회사인지 요 더 구루라고 하는 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스웨덴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추행을 하는 기업은 아니겠죠. 자율주행 요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하면 큰일 나죠. 예, 스웨덴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비오니어의 요 칩셋을 공급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요게 언제 나왔을까요? 올해 1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 자, 이 뉴스로 1월 6일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4차원 이미징 레이더 칩셋 솔루션 기업인 아브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요건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부각이 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엔비디아가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이죠. 자, 현대차와 손을 잡고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올해 1월 10일, 11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요. 현대차 그룹은 로봇 훈련에 최적화한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이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CES에서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자, 이게 바로 로봇 개발 플랫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요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죠. 보시면.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바이두, 중국의 커넥티드카 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구글 웨이모와 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손을 잡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자율주행 택시 위탁 생산을 현대차가 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기대감들이 조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GM과도 포괄적 제휴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여러 기업들과 다양하게 협력 관계를 맺어가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영역들을 점점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이런 걸 보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자,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뉴스로 우리나라 현대차 관련주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최근에 협력을 했던 아브로보틱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뉴스를 좀 더 보겠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인데, 똑같은 뉴스를 한번 더 보자고 이 뉴스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좀 좋은 게 있어서 좀 요거를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옴니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로보틱스 분야를 소개를 하면서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이라고 하는 AI 기반 로봇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옴니버스는 디지털 트윈이고 요 아이작은 로봇 플랫폼이고, 최근에 소개했었던 뭔가요?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기존의 이 옴니버스 플랫폼, 요 아이작 플랫폼이 모두가 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중심 인싸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겠죠. 현대차도 이런 엔비디아 손을 잡았고, 이것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맺었던 게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아브 로보틱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는 여기에 이제 일부분 레이더를 제공을 하는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이 사업의 중심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자, 옴니버스 그리고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옴니버스는 아까 화면에서 한번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금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보시면 요 자율주행 차 내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AJAX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JAX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레이더죠. 이 아브의 피닉스 레이더가 여기에 이제 탑재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러한 파트너십을 가져갈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 자, 아까 슬램도 봤지만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자, 보시면 이 화면이 엔비디아의 이제 옴니버스 화면이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옴니버스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실제로 이게 실제 차량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자, 이러한 이제 제품의 성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옴니버스 플랫폼과 로봇 플랫폼,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산업 공부할 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새로운 플랫폼 또 나왔죠. 코스모스. 자, 요거 포함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공부할 땐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맞춰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분석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아브로보틱스의 차트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 1월 10일 종가를 보시면 이때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는 16%까지 올라갔다가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까지 빠졌는데, 결국은 그 중간 영역인 플러스 9.36%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74달러대 머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주가의 이 변동을 보면 엄청나죠. 그래서 과거에 뭐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보시면 뭐 1.45달러를 기록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매물대 보십시오. 대부분의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래가 거의 말라있을 때 수준이기 때문에 요 시점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현재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요 과거의 1달러 때는 갖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뭐 전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지금 매물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싸다 뭐 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보다 지금 시장의 밸류는 여기부터다, 3달러 때부터다 라고 기준을 두시고 보셔야 지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실 수가 있습니다.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지금이 뭐 싸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시자마자 너무 올랐어 라고 제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보는 밸류는 3달러 때부터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1월 6일 아까 엔비디아 협력 소식 나왔을 때가 이날이죠. 이날 가장 최고점이 5.26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도 조금 거품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너무 과열 상태에서 엔비디아 뉴스로 올라갔다가 지금 3달러 때까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날 한번 보십시오. 이 엔비디아 뉴스 때문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하루 만에 99.92%가 올랐다가 52.09%로 마감을 했는데, 심지어 이날 저가는 7.68%예요.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90%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변동폭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변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날도 한번 볼까요? 여기 12월 26일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8.79%고요. 플러스 기준으로는 5.52%입니다. 종가는 또 9.09%로 마감이 됐어요. 다른 날짜는 어떨까요? 자, 이날도 27일도 31%까지 올랐던 게 6.94까지도 뭐 떨어졌었기도 했고요. 이런 변동을 가져가고 있고, 다른 날도 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보시면 1월 3일에 53%까지 올랐다가 뭐 저가 기준으로는 1%대까지 떨어지고, 막 종가는 결국 그 중간 28%로 마감하고, 매일매일이 이런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요 아브로보틱스나 로봇 관련주들이 유독 이런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로보틱스만 이런 게 아니죠. 자, 다음에 알아볼 리치테크 로보틱스는 어땠을까요? 얘는 더 심해요. 보시면 자, 54%까지 올라갔던 게 자, 0%까지 빠졌었고요. 또 이날 보시면 62.56%까지 올라갔었고, 이날도 29%, 자, 이날은 84%까지 올라갔다가 자, 보시면 69.71%로 마감을 했죠.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죠. 이날도 보십시오. 고점 기준으로 26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로는 마이너스 4.5까지 빠지는, 자, 이런 변동폭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른 것도 뭐 안 봐도 똑같아요. 다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기술적 분석을 합니까? 기술적 분석 뭐 하루에 99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막 원점 밑으로 떨어지고 또 뭐 마이너스 뭐 6.58로 갔다가 플러스 16으로 갔다가 하루만 해도 이런 변동폭과 이런 거래량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산업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이 정도 밸류를 줄 만큼 부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머리가 비어있고 막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보기에는요, 이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중에 뭐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많은 매물대들이 지금 여기 3.74달러 이 부근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적정 밸류는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성을 더 플러스를 본다, 내지는 아직은 조금 거품이 낀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아래에서 기다려 보신다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로봇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더 우상향하겠죠. 아부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코스모스가 로봇 자율주행을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기업은 자율주행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긴 하지만 저는 로봇과 자율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로봇 택시라고 얘기하죠. 여기 로봇 택시는 로봇과 택시, 이 자율주행차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같이 간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이 종목들을 봐도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자,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가 사실 여러분들은 제일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라는 이 변동성을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99%까지도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6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국 주식이고 아브로보틱스다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투자 비중을 절대적으로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변수에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큰 비중의 금액을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 이런 변동폭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여기 3달러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에서 일단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이제 반응을 좀 지켜봐야겠죠. 반응을 보고 요 변동폭이 저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막 90% 60%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모험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변동폭이 조금 진폭이 잦아들 때 그때 요 평균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때 담으셔도 되겠죠. 뭐 성장성을 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런 전략도 뭐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큰 변동폭이 잦아들 때쯤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측정한 밸류는 3달러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고 올라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후에 또 진행되게 될 주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리치테크, 노티커스, 아이로봇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브로보틱스도 어떻게 주가를 변동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아브로보틱스를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미국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국 주식이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국내 로봇 주식 빠르게 한번 중요한 종목들만 훑어보도록 하면서 로봇 섹터를 완전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펜선비 나눔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